네, 글로벌 주식시장만큼이나 국제금값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강세를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했다가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투자 시점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금값 흐름과 ETF를 통한 효과적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강송철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금 가격이 연일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나 그러게요. 싶을 정도이긴 한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난 3년 동안 내내 오르긴 했어요. 그 3년 그래서 동안. 이제 특히나 요즘에 좀 많이 오르고 있긴 한데 네. 금값이 이게 지금 3,500달러 이게 맞습니까? 이게 3,500달러? 온스당 네. 제가 아까 확인하기엔 3,400달러 넘어선 상황이었고. 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는데 일단은 금값이 이렇게 급등한 원인은 뭘로 보시는지? 예,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좀 가격이 꾸준히 오르긴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좀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표면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특히 이제 4월달에 관세 관련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나서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이 빠지고 그리고 금 같은 안전 자산 쪽으로 수요가 좀 갔던 부분, 그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 같은 흐름들이 좀 생기면서 저는 이제 미국 자산들의 자금들이 많이 쏠려 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라고 얘기했던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금에 대한 수요라든지 아니면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뭐 중앙은행에서도 금 매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예, 이것도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긴 얘기가 될 수도 예, 있을 예, 것 예. 같은데 사실 금이 저희가 보통 경기가 안 좋고 네. 그리고 금리도 떨어지고 뭐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도 좀 작게 나오고 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에 대한 수요라든지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인데 좀 특이하게 2022년 말 2023년부터는 금리가 올라가거나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좀 금 가격이 금리하고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게 네. 2022년 말에 이제 중국에서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면 3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금보유고 네. 중국 인민은행의 금 자산 매입 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금리하고 금 가격의 상관관계가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러시아의 달러 보유고를 동결하면서 그때 이후부터 특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달러 자산 다변화 뭐 이런 흐름과 함께 금 가격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 매입도 늘어나고 네. 그리고 금 가격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 화면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한 2023년 이후부터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규모도 그 이전보다는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수치로 보면 2023년 2분기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가 한 1,300톤 정도 매수한 걸로 나타나서 분기예요?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연간으로 1,000톤 정도로 규모가 줄었어서 올해 나오는 데이터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데이터가 나오면 여기서 조금 더 줄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2022년, 2023년부터 많이 늘어나면서 금 가격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매입 규모 자체는 최근에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누가 많이 사서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이제 저기 그 옛날에 쌀 때 많이 샀다. 이게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러면 이제 좀 덜 살 거다. 그러면 이제 누가 살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이런 금 매입 수요 같은 측면에서 보면
이제 ETF 같은 투자 자산 아. 쪽이 좀 두드러지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ETF에서 네, ETF로 자금이 많이 유입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금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 관련한 ETF들로의 자금 유입 같은 것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증가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ETF 쪽의 자금 유입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하. 사실 금의 수요 쪽으로 보면 네. 여전히 금 수요의 한 절반 정도, 40에서 50% 정도는 그냥 저희 뭐 소매 수요라고 말씀드릴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붙이 뭐 뭐 이렇게 반지나 반지, 네. 이런 장신구용 수요 이런 쪽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말씀드렸던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매입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지만 최근에는 이제 좀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그 말씀드렸던 장신구용 수요 같은 부분들은 이제 금 가격하고 같이 그려보면 금 가격이 올라가면 그런 장신구용 수요는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금반지나 이런 거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쵸.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처럼 아니 요즘에 돌반지 한 돈 하려면 70만 원이라고 하니까 예, 안 예, 한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장신구용 수요가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아하.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매입 수요도 최근에 좀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빼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올해 이후에는 그런 ETF 같은 투자 상품 그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 가격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림을 보면은 이제 미국 금의 수급 주체가 ETF다. 근데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지는 꽤 됐어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아,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회색 선을 보시면은. 예. 근데 이게 뒤늦게 후행적으로 ETF가 들어오죠. 이게 네. 약간 좋게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은 이게 또 내가 또 꼭지를 잡는 것 아닌가. 이게 보통 이제 왜 ETF 쪽으로 그렇죠. 몰릴 때는 아까 이제 그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는 중앙은행들이 미리 이제 저점으로 샀는데 네. 가격이 오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사면 또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상황에서 금에 대한 이제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 주셨던 것하고 비슷한 이제 우려라든지 생각을 저도 최근에는 조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ETF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주로 많이 투자하시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들 보면 뭐 레버리지 ETF를 빼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금 투자하는 ETF 중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10억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저희 돈으로 하면 뭐 1조가 훌쩍 넘는 그런 큰 ETF 상품이 8개 정도가 있는데 이 8개 ETF 상품들로 최근까지 데이터를 받아보면 올해 들어서 4월까지 대략 한 16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된 걸로 160억 달러요? 예, 그러니까 뭐한 나타납니다. 20조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렇죠. 참고로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 당시 때도 네네. 그때도 이제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금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어허. 2020년 한 해 동안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금 ETF들로 290억 달러 정도 한 해 동안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4월까지 유입되고 있는 금액은 그때하고 비교하면 아직은 그보다는 좀 작은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서 4월까지 유입되고 있는 것하고 같은 속도로 연말까지 유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2020년에 들어왔던 자금보다 상당히 많은 자금이 이제 좀 빠른 금 속도로 ETF 들로,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예, 네.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가 그때 2020년을 보면 이렇게 ETF들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되면서 네. 금 가격은 그때 당시에는 좀 고점을 치고 나중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타이밍 같은 것들을 잡기가 어렵지만 최근 같은 속도로 이런 금 관련한 뭐 투자 상품이라든지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되면 좀 약간 쏠림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금 가격이 좀 이렇게 최근처럼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뭐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금 자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지금 담아두기에는 약간 조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에서 사기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제 금이라는 자산이 특히 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이 투자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미국 증시하고 금 가격을 같이 그려보면 네. 이제 과거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하거나 크게 조정을 받을 때 금 가격은 안전 자산으로서 역할을 했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금 가격이 좀 조정을 받거나 네. 그런 구간이 생기게 된다면 그래도 역시 자산 중에 일부는 금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못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은 같은 자산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자산들을 그때 좀 네.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 가져가는 거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이게 이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이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많이 올랐는데 디지털 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 전혀 안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금하고 은처럼 이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이더리움 안 오르는 현상이 네. 여기서도 또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비슷한 거 없냐? 그거 뭐 좀 안 오른 거 뭐 이러면 이제 은이 나오는 건데. 아니 선물 받을 때도 금하고 은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비싸도 금을 사는 게 낫다 이런 네. 판단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어떻게 좀 은 투자는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은은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 이유가 뭘까를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좀 생각이 됐는데 네, 네. 네. 은은 아무래도 이제 금보다 가격이 싸다 보니까 네. 같은 가격의 은을 거래하려면 부피가 훨씬 더 아하. 크고 보관 비용이 그리고 많이 보관 들고. 같은 것에도 아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요즘에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금거래소 이런 네. 것들이 다녀보면 상당히 많이 네네네. 이제 동네에 생긴 것 같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금거래소 같은 곳에 가면 네. 금은 거래하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네. 저희 뭐 집마다 반지나 돌반지 같은 것들도 가지고 계시고 반지 이런 것들 뭐 사거나 파는 것도 상당히 쉽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한 돈짜리 금반지를 최근에는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반지 뭐 파는 것도 상당히 쉽고 네네네. 파는 가격도 50만 원 넘게 최근에 시세가 있는 것 같은데 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래소에서도 1kg짜리 바로만 거래가 되는 아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금을 얘기할 때는 한 돈,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돈이라는 게 4g이 안 되는 정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금은 그렇게 작은 사이즈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피도 크고 불편하고 이런 지금 부분들이 화면에 나오는 저 1kg짜리로만 저게 예.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사고 파는 게 편할수록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말씀드렸던 부피 같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투자 상품 측면에서도 뭐 ETF 같은 투자 상품을 만들려고 해도 그렇죠. 실물 은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는 말씀드렸던 뭐 보관 비용이라든지 부피 같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활발하게 상품 개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상황. 네. 저희가 뭐 KRX 금 현물은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KRX 은 현물 같은 건 없거든요. 네.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넘기면서 앞에 그림도 나왔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갈 때 나중에 은 가격이 같이 올라가지 않았던 경우는 과거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올라가요, 같이. 거의 비슷하게 갔었던 것 동행하는 같은데, 느낌. 근데 네. 지금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요. 벌어진 것 같고, 예.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금은 레이시오라고 해서 네네. 네네네. 단순하게 그냥 금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요 금은 레이시오가 다시 100배까지 4월 달에 100배. 올라갔는데 아하. 단순하게 지금 금 가격이 온스당 뭐 3,400불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은 가격은 지금 33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지금 은 가격의 100배가 되는 정도로 가격 차이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됐던 경우도 과거에는 그렇게 별로 네.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또 가격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은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은은 언제 받을 때 기분이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 식기
아, 네, 그, 식기. 예, 제가 뭐 어떤 브랜드를 얘기하자면 네. 뭐 크로 시작하는 네, 그 네. 은식기가 있어요. 네, 네. 엄청 비싸요. 이제 음. 그거는 선물로 받으면 기분이 엄청 좋겠죠. 네, 예. 은은 그럴 때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연구원님은 지금 ETF 담당이시니까 네. 우리 그 ETF 좀 투자. 받아주시지.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네. 네. ETF 투자는 뭘로 해야 되나요?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네. 금사, 은사 뭐 사지 마?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텐데 ETF를 이제 산다고 한다면 ETF 어떤 ETF를 사는 게 맞는지. 예, 저는 이제 최근에 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많이 오른 금 가격이 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좀 은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자금이 좀 은 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금이 쏠릴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은 같은 쪽에 ETF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보다는 상품 개수가 좀 적은 편인데 그러니까요. 아하. 예. 미국에는 뭐 은을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SLV 같은 ETF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아, 지금 화면에 네. 나오는. 그것하고 비슷하게 역시 실물 은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SIVR 같은 상품도 미국에는 상장이 돼 있고 네. 국내에는 은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저런 코덱스 은 선물 같은 상품이나 네. 아니면 타이거 금은 선물 같은 ETF 정도가 지금 상장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이제 옆에 H가 붙어 있어서 H. 환해치를 하는 네.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아하. 최근처럼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뭐 같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뭐 선물에 투자하긴 하지만 가격이 크게 이제 괴리가 돼서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주진 않을 것 같고 저런 뭐 ETF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런 상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금도 마찬가지지만 금이나 은은 가지고 있어도 저희가 주식이나 채권처럼 배당이나 이자가 없는 그렇죠. 상품이거든요. 예. 그냥 가격 변동에만 이제 예. 그 좌우가 되는 상품이어서 네. 요즘에 이제 ETF는 월배당을 받는 ETF 상품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비슷하게 이제 금이나 은에 커버드 콜 전략을 붙여서 투자하는 상품이 미국에는 상장이 돼 있고 최근에 이제 금 커버드 콜 ETF는 국내에도 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금보다는 은이 좀 못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미국에는 이제 은에도 커버드 콜 전략으로 투자하는 ETF 정확하게는 ETN인데 네. 네, 네, 그런 네. 상품이 상장이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품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따로 정확한 그 ATN 상품은 준비 안 하셨나요? 예, 그거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GPT한테 한번 물어보면. 챗 GPT한테? 네, 챗 GPT한테 은 ETN ETN. 있다던데. 커버드 콜. 커버드 콜로 네. 금 예, 뭐 상품이 배당도 준다던데. 별로 안 많기 많지 때문에 않아서. 네. 찾으시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챙겨봐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보수라든 거좀 체크가 돼 있고 해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 이제 선물로 하는 게 있고 현물로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냥 연구원님 보시기에 만약에 금과 은 ETF에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이제 좀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가 원유에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롤오버하는 데 생기는 비용이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사실 현물에 투자하는 상품이 없긴 한데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성과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최근은 아니고 예전에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는 네네. 그런 선물 롤오버 관련한 비용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네. 굳이 그렇게 아주 원유처럼 중요하게 너무 보실 꼼꼼하게 따질 필요는 예, 없다. 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뭐 커버드콜 전략이나 관련한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은 커버드콜 상품들의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고 네. 뭐 월에 1% 정도씩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 수익 자체는 상당히 높지만 모든 커버드콜 전략은 이제 그 결국에는 배당을 많이 받더라도 네.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배당을 받아도 손실이 그렇죠. 생기는 그렇죠.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금이나 은 같은 쪽에 뭐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기초 자산인 뭐 중요하게 본다면 금 가격 요거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근처럼 좀 빠르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좀 빨리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